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나라의 전투력은 공군력에서 나온다. 최근 서울 도심 상공에서 KF-21 시제기가 연습 비행을 선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고난이도의 기동 비행을 선보이는 KF-21 시제기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넋을 놓고 지켜볼 만큼 멋진 모습인데요. KF-21 전투기의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음은 기존의 F-35나 FA-50처럼 단발 엔진이 아닌 만큼 더욱 우렁찬 소리로 그 위력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KF-21의 적어도 비행을 지켜본 시민들은 마치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매우 유사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F-22의 외형적 설계와 유사한 모습인 만큼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공기 역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에 공중 전투에 최적화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 전문지 메타 디펜스에서는 KF-21 전투기는 4.9세대로 불리며 비용 효율성이 우수하고 이러한 이점은 앞으로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공군력은 KF-21 전투기로 인해 엄청난 전력 상승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공군은 현대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넓은 범위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인데, 그리고 이러한 공군 전력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이로우 믹스 체계입니다. 하이로우 믹스는 전력의 고급 및 저급 전투기를 적절히 배치하여 최적의 공군 전략을 실행하는 개념인데요. 고급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여 높은 성능과 위력을 발휘하며, 저급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대량 운용이 가능해 전력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두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때 공군은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이런 하이로우 체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하이급 전력으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의 자랑스러운 KF-21 보람의 전투기 또한 개발되어 한국 공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미들급 전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후급 전력으로는 F-16과 FA-50과 같은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으면서도 대량 운용이 가능해 빠르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세분화된 하이로우 체계는 단순히 전투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F-35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249개국 중에서 공군력 상위 10% 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항공 전문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공군력 세계 순위는 5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투를 기반으로 한 순위에서는 세계 3위급 전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지닌 공군이 바로 한국 공군이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항공 매체인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에서는 한국 공군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공격용 전투기는 총 410여 대에 달하는데, 우리 공군은 수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지만 대부분 4세대 이상 최신의 전투기로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고 가동률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항공기 국산 화율이 높아질수록 가동률은 더욱 높아지고, KF-21의 개발 완성과 FA-50의 블록 20의 공대공 장착으로 인한 4.5세대 개량이 이루어지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최근 도입한 폴란드는 FA-50 도입을 까내리면서 도입 시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폴란드 공군에서는 FA-50의 높은 가동률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트레카 준장은 제23 전술 공군기지에 배치된 12대의 FA-50은 24시간 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4대로 하루 2-3번의 출격과 6분 이내의 출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매체 역시 최근 맺어진 카이와의 계약이 중요한 이유를 두고, 전쟁 상황에서 폴란드는 이 전투기를 전 세계의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 내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현재 한국 기술진들의 유지 보수 관련 기술적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군력에서의 가동률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지난 7월 미 공군의 교육훈련 사령부는 중요한 구호를 새롭게 외쳤습니다. 기체의 개별 기능적 성능보다 임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인 가동률이 중요하다고 외쳤는데요. 미 공군의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항상 준비된 기체 한 대가 정비 중인 최첨단 기체 10대보다 낫다는 명언을 남기면서 고성능 전투기라고 즉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는 미국산 전투기들도 가동률 한계에 따른 비판들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번 8월 더존에 따르면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엘빈 장군은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높은 비용을 비판하며 하이로우의 혼합과 노후화된 F-16 함대를 대체하기 위한 경전투기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9월 20일 미 랠리스 공군기지 대변인은 F-16에 대한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F-16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시 높은 비용이 부담돼 감축한다고 했는데요. 가동률은 기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훈련 비용, 조종사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투기들은 세계 최고 수치인 90%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이 25%, 러시아가 8%, 중국이 6%, 인도가 5%, 한국이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가동률 측면에서 러시아나 중국, 인도가 한국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에 실제적인 한국의 순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지구상 최고의 가동률을 지닌 전투기가 한국산 FA-50으로 10만 시간 동안 90% 가동률과 사고 0건을 자랑하였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변함없는 높은 가동률과 성능에 최근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펜스 아시아 시큐리티의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페루 공군은 KF-21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종 후보 선정에서 라팔과 KF-21이 선정되었는데 매체는 KF-21을 두고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됐지만 성능은 4.9세대 전투기에 더 가깝다며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 것은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KF-21은 첨단 질화갈륨 소자의 A사 레이더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현대식 시스템이 장착되면서 타 전투기보다 30% 저렴한데 이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그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현재 공중전은 근접전보다 원거리 교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의 발전으로 근접해서 꼬리를 물고 싸우는 보급 파이팅보다 적 전투기가 시계에 들어오기도 전에 레이더로 감지해 격추하는 시계 외교전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KF-21은 추후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계획이기에 뛰어난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추력 편향 노즐이란 항공기 엔진 출력의 방향과 크기를 가변식 노즐을 통해 자유롭게 조절하는 장치로 기존 항공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화디펜스에서 개발한 KF-21용 A사 레이더는 이미 F-35의 A사 레이더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는데요. 높은 기동성과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나라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에서 KF-21 전투기가 상공을 가로지르는 만큼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기술은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